최대 1억 원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이 사업에 선정되려면 선정되는 로직은 인력 매출 기술력에서 대표님께서 통제 가능한 것이 있겠죠. 결정적인 요인은 가점 항목들이에요. 그것을 점수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락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정부 지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 작게는 1, 2천만 원에서부터 2억, 3억 원까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신청 공고 뜨면 열심히 신청해서 마치 신청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쟁률이 1대1, 2대1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5대1 정도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경쟁이 세기 때문에 대표님들 무조건 신청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경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이냐 이 관점에서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야 될 사장님들이 계세요. 개발한 제품이나 홍보 마케팅 자금이 필요한 대표님도 계시겠고요. 또 특허 성능 인증이 필요한 대표님, 특히 해외 시장 개척 자금도 필요한 대표님, 수출을 위해서 해외 인증이 필요한 대표님, 이런 대표님들이 오늘 영상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부, 산자부 두 군데서 진행합니다. 산자부는 최대 1억 원, 중기부는 최대 1억 2천. 명칭은 다른데 중기부는 수출 바우처라는 걸로, 산자부는 수출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비슷한 듯 실은 비슷한 듯한 공통분모는 90% 정도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수출 지원에 대한 무상으로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때로는 중복이 되는 항목도 있지만 중복이 안 되는 것, 이런 좀 세부적인 것들은 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영상은 산자부 수출 지원 사업을 일단 총 정리하는 건데, 그러면서 중기부 수출 지원 사업과 또 중기부의 다른 지원, 유사한,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업을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 주의사항과 선정되는 꿀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명칭은 수출 바우처, 수출 지원 사업, 별로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신제품 출시한 다음에 해외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 인력 비용, 이런 부분들을 000 기업에게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산업부, 산자부의 특성입니다. 중기부는 대상되는 기업의 숫자를 정확히 찍는데 반해서 산자부는 조금 땡땡땡 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중앙부처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기부의 최대 금액과 산자부의 최대 금액이 비슷한 듯 좀 다르다는 것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우처라는 형태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바우처라는 형태로 지원하는데 바우처는 현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우처인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려 8,000가지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홍보, 광고, 전시회, 시장조사, 특허 컨설팅, 해외 규격 인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과 함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산자부가 산업별로 지원하는 이런 품목들이에요. 품목들을 보면 소비재군, 서비스 산업군, 소재 부품 장비 산업군, 그린 산업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표님이 그린 분야 쪽은 좀 드물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소비재 산업군에 있는 대표님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소비재 산업군과 약간의 서비스 산업군 그리고 소부장 이쪽 군을 해당되는 대표님이 보실 텐데, 소비재군은 화장품, 뷰티, 식품, 생활유아용품, 바이오 의약품, 패션, 의류, 가전 이런 쪽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산자부 사업이냐면 산자부는 해외 사업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과거 중소벤처, 중기청 시절에는 해외 쪽으로는 눈을 많이 못 돌렸는데 중소벤처부로 승격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중소벤처부의 사업이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해서
오히려 산자부의 수출 사업과 중기부의 수출 사업을 이번 영상에는 약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수출 산업, 이 산자부가 지원하는 산업군은 소비재, 서비스, 소부장, 그린 네 가지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 지원금이 산업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기부의 수출 바우처는 해외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했는데 오히려 산자부에서 보는 수출 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제조혁신 바우처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수출 지원금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요. 소재 부품 장비 그린 소비재 분야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구분했고요. 서비스 분야는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업종별 지원 한도가 약간 다른데 소부장 그린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그리고 소비재 서비스는 3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을 총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예요. 중기부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중기부 수출 바우처는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금에 대한 자부담금인데 중소벤처부는 자부담금이라고 표현했고 산자부는 기업 분담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약간의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산자부 수출 지원금에 대한 기업 분담금은 중소기업이 30%입니다. 1억 원이 국가가 지원한다고가 아니라 총 사업비가 1억 원인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이런 경우 국고는 70% 7천만 원이고 이때 기업 분담금 3천만 원이 됩니다. 수출 바우처나 혁신 바우처와 관련된 중기부와는 조금 달라서 자부담률이라고 여기서 표현된다기보다 기업 분담금이라고 표현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부담률에 대해서 약간 더 한번 이야기되면 중기부 혁신 바우처, R&D,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 비율 방식 이렇게 생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산자부의 수출 사업 지원 품목은 조사, 컨설팅, 디자인, 브랜드 개발 관리, 통번역 이런 것부터 해외 전시회 규격 인증, 특허 쭉 있으면 한 14가지 군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중기부 수출 바우처 지원 품목은 유사합니다. 대략 90%는 중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0%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특징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다면 대표님, 산자부 수출 지원 사업으로 도전할지 중기부 수출 바우처로 도전할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양쪽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자부 수출 지원 사업과 중기부 수출 바우처 이 대목에서 하나 생각나는 게 중기부 혁신 바우처가 있는데요. 중기부 혁신 바우처는 기술 컨설팅, 기술 지원 사업, 마케팅까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거의 유사한 거가 마케팅, 중기부 혁신 바우처의 마케팅은 디자인과 브랜드 홍보 지원이 유사하고요.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시험 인증, 특허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자부 수출 지원, 중기부 수출 바우처 이게 중기부 혁신 바우처랑 절반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기부 혁신 바우처와 다른 것과 중복이 되느냐? 서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항목도 있고 중복해서 안 되는 항목도 있다는 것 이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산자부 수출 지원 사업의 규모가 커 보이지만 여기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시고 중기부 수출 바우처도 가능성, 중기부 혁신 바우처 가능성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우리 대표님이 어디에 도전하고 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을 텐데 이것은 대표님이 처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수출 지원 사업은 수출 지원 기반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1월 17일까지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1차 서류, 2차 면접이에요. 면접 평가 중요합니다. 서류 평가에서 상당히 먼저 일정 정도의 1.5배수 정도를 돼서 2차로 올리기 때문에 1차, 2차 모두 다가 중요합니다. 2차 때는 고득점으로 이게 선정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선정되는 로직이 있는데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인력, 매출, 기술력인데 대표님, 인력
매출 기술력 세 가지로 볼 때 대표님께서 통제 가능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인력은 대표님께서 통제 가능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죠. 인력의 양과 질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출도 어쩌면 통제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본다면 기술력인데 기술력의 양과 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기술력 지표라고 있습니다. 기술력 지표의 두 가지 중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 또 하나는 인증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인증은 대표님께서 통제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정되는 로직은 인력 매출 기술력에서 각각의 양과 각각의 질에 대해서 늘 판단을 하고 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 1억 원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이 사업에 선정되려면 핵심을 볼게요. 당락의 결정적인 요인은 가점 항목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가점은 각각이 처한 게 1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산해서 뭐 20점이 된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5점입니다. 그런데 이 5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평가 결정적인 당락을 결정합니다. 볼까요? 소부장 영역은 뭐 파란색은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소부장 중에서 대표님께서 한번 가능한 것들, 소부장의 고용 창출 우수기업 도전해 보죠. 혁신 조달 기업, 뿌리 기업, 뿌리 기술 전문 기업. 나머지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대표님이 기업에 처한 환경에서 통제가 가능한 것,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린 분야, 소비재 분야,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대표님의 산업군에서 어떤 분야의 인증이 대표님 기업에 점수를 부여할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도 소부장, 그린, 소비재, 서비스 분야에서 ISO는 누구라도 로하스, 저탄소 이런 것들, 디자인 우수기업 이런 내용들이 대표님께서 신경 조금 쓰신다면 통제 가능한 것, 그것을 점수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락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인력 무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표님께서 통제 가능한 것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정말 많아요. 대표님 받을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일 수가 있죠. 남들 지원할 때 경쟁률이나 올려주는 들러리가 될 것들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경영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대표님 기업이 통제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통제 가능한 것에 대표님의 역량을 집중해서 3개월 준비할 것, 6개월 준비할 것, 아니면 1년 정도 잘 준비해서 마치 정부 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도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없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기에는 무엇을 준비해서 정보가 있다 그래서 신청이 아니라 차라리 한숨 고르고 도전하는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수출 지원 사업, R&D 창업 패키지, 스마트, 바우처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코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